자유한국당이 조혜주 중앙선관위원 임명에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짚어보겠지만 이 단식 방법이 좀 특이한데요. 5시간 30분씩 릴레이 단식을 한다는 겁니다. 현재 무기한 연좌농성 주말 장애투쟁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릴레이 단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조를 나눠서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하고 그 다음 조가 이어받아서 2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한다. 5시간 30분. 지금 윤기찬 대변인 저하고 눈을 피하시는데 잠깐 싱크를 좀 녹취를 들어보고 얘기하십시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좌파 독재 저지 및 권력농단 심판을 위한 릴레이 단식 농성 및 국회 농성과 함께 앞으로 국회 거부 투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제가 안 듣겠어요. 아니. 이렇게 들어서 저희 같이 잠깐만. 잠깐만 서서 좀 말씀 좀 나누시죠. 저희들은 단호히 투쟁하고 이 문재인 좌파 독재를 막아내는데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의 릴레이 단식이 어제 행안위원님들을 시작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조를 편성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국회 보이콧을 선언을 나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걸 한다고 생각해요. 의장으로서. 지금 별로 얻을 게 없는 전략이에요. 뭘 하자는 거예요? 응? 야당은 만약에 여당이 보이콧을 하려고 그러면 달려들어가지고 무조건 열라고 그리고 열어서 자기네만이라도 앉아서 자꾸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이 저렇게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당이 안 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먼저 보이콧 하는 건 그 무슨 전략이야? 난 이상하네. 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전략적으로는 잘못하는 거 아닌가. 윤기찬 대변인이 제 눈을 자꾸 피하니까 정태근 의원한테 먼저 좀 질문할게요. 지금 7시란 말이에요? 제가 점심을 12시쯤 먹었으니까 벌써 7시간 됐는데 그러면 저도 단식한 거네요? 제가 요즘에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가지고요. 예. 하루에 14시간 단식합니다. 그게 간헐적 단식이라는 겁니다. 단식. 아니 근데 5시간 30분 하면서 단식이란 말을 어떻게 쓰냔 말이에요. 5시간 30분마다 먹는 거죠. 릴레이 식사죠. 난 저런 얘기를 야당 원내대표가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저렇게 바보 같은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 사태의 본질은 사실은 청와대가 굉장히 오만한 인사를 한 겁니다. 예. 실제로 보면 선거 백서에 예. 공명선거 특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선거 백서라는 게 뭐냐면 공신록입니다. 특히 대선에서 성공하면 예. 거기에 선거 백서에 이름 올린 사람이 추후에 인사상으로 보훈을 받을 수 있는 명단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관위원회 자리에 또 앉힌 정말 청와대의 오만한 인사가 벌어진 거고 예. 맨날 그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한다고 그럴 때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낱낱이 밝혔어야 돼요. 지금 그 자유한국당에서 청와대 인사실에 행정관도 안 오고 뭐도 안 오니까 우리 청문회 못하겠다 얘기했다는데 예. 최소한 민주당에서 이 백서를 만든 사람한테 이게 왜 실수냐? 라고 확인을 하고 예. 실제로 특보의 명단을 이전에 있었던 거 찾아내고 예. 그거를 국민들한테 드러냈으면 원래 저게 지금 청문회가 9일부터였으면은요. 지금 손혜원 의원 건이 15일 날 시작됐단 말이에요. 지난주 예. 화요일 날. 예. 그러면 그 문제하고 같이 겹쳐가지고 청와대에서 저 인사를 계속 할 수 있었을까가 제가 의문스러워요. 예. 오히려 청문회를 안 해가지고 부각을 못 시켰어요. 예. 그런데 또 여당은 또 야당이 저렇게 무능하니까 이거 어차피 청문회 할 시간이 지나갔는데 굳이 이걸 또 문제를 드러내서 뭐해 하면서 청와대 눈치 보면서 청문회를 개최 안 하도록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게 저게 무슨 릴레이 밥 먹기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이 무능하니까 청와대도 저렇게 오만하게 계속 예. 인사를 하는 거고 여당도 아이 청와대 눈치 보고 그냥 대충 가자. 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게요. 차정 교수 사실 네. 선관위원은 선거를 관리해야 될 중립적인 그렇죠. 인사라고 하는 점에서 네. 사실 심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행정적인 실수라고는 하지만 캠프에 있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네. 선관위원으로 추천이 됐고 네. 또 그것도 청문회도 안 하고 임명하고 네.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하고 싸울만 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대책으로 내놓은 게 5시간 30분 릴레이 단식 그러니까 네. 이게 뭔가 좀 공격할 때 제대로 좀 해야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제가 오늘 판넬을 뭐라고 썼냐면 예. 침대 축구를 할 때가 아니라 조기 축구를 해야 된다고 썼는데요. 사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카타르하고 축구하지 않습니까? 예. 뭐 중동하면 뭐 침대 축구로 유명하지만 마침 저는 오늘 그 축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오늘 단식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단식 내용을 들어보니까 예. 아 이거야말로 진짜 침대 축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대 축구. 이 지금 오늘 그 단식의 그 명분은 아마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 그 임명 때문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지금 국회가 원래 1월 말까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어떤 식의 결론을 내기로 지금 합의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정개특위에서 지금 진척이 안 되니까 지금 심상정 지금 정개특위 위원장이니까 지금 5당 원내대표 지도부가 협상을 하자 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 같은 경우 다 독자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예. 자유한국당만 지금 안 내고 있거든요. 마치 이걸 조금 피해가려고 하는 듯한 예. 침대 축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침대 축구라는 걸 떠올렸는데 예. 일종의 그러니까 물론 뭐 자유한국당은 그렇게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삐치기는 그렇게 삐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건 조기 축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앞서 우리 정태근 의원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야당이 생각했을 때 민주당의 대선 캠프에 그것도 백서에 단 한 사람입니다. 이거 지금 공명선거 특보가 딱 한 명인데 그 사람을 착각해서 올렸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청문회를 더 적극적으로 열어서 그 민주당 관계자를 불러낸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전후 사정이 어땠는지를 맹맹백백하게 밝혀서 국민적 동의를 구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그 한국당이 이렇게 화를 내듯이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원회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인사를 아마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더 조기 축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침대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답답합니다. 박원석 의원. 네. 투쟁도 해보는 당이 투쟁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다고 저희가 투쟁만 하는 정당은 아니고요. 아까 이제 뭐 그 릴레이 식사다 예. 이런 약간의 이제 비아냥스러운 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자유한국당을 보면 이게 사안마다 고발을 합니다. 예. 그리고 때 되면 보이콧을 입에 올립니다. 도대체 정치는 언제 하려고 그러냐는 거죠. 그리고 이번 사안만 보더라도 청문회를 했어야 얻는 득이 더 많았습니다. 효과가 더 컸어요. 예. 그 문제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아까 이제 우리 정태근 의원이 뭐 오만한 인사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오만한 인사가 됐든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예. 그거를 국민들 앞에 부각시켰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은 난데없이 자유한국당이 왜 단식하는지를 몰라요. 제대로 국민들한테 설명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 출구를 이거 가지고 이제 손혜원 사건 청문회 하자, 국정조사하자 이걸 아마 출구 삼으려고 그럴 텐데 예. 제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당이 그걸 받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우리 차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선거제도 이 2월 내에 통과시키기로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안도 안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보이콧하는 거고 그리고 지난 연말에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그런 민생입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민생입법들 보이콧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얘기만 하면은 민생이 중요하다, 경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연 자신들이 청문회를 안 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사안을 놓고 지금 단식을 하면서 뭔가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이해를 받을 수 예. 있겠냐는 거죠. 윤기찬 대변인 자리에 계시죠? 네. 지금 단식은 의원들만 합니까? 아니면은 뭐 당직자들 다 합니까? 뭐 일요일 날 이제 권리대회가 저희 예정돼 있고요. 예. 제가 단식이라고 표현은 왜 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성이죠, 농성. 예. 근데 보이콧도 사실 정치입니다.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뭐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을 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당도 마찬가지고. 예. 저희가 1월 임시국회 일단 소집 요구를 해놨는데 의사 합의 안 해주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 상임요 선관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청문 요청을 철회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이걸 예. 안 들어줬기 때문에 그럼 다시 청문회 하자라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 다만 증인 관련해 가지고 인사수석실 비서관하고 행정관을 요청을 저희가 했고 난색을 표하길래 민주당 측에서 그러면 그거 철회하고 하자 예. 했는데도 그냥 임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걸 청문회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상임 선관위원과 관련해서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예.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호선하게 돼 있어요. 상임위원을. 예. 호선하게 돼 있는데 지금 사실상은 거의 대통령께서 이렇게 임명하는 사람이 상임위원이 되는 이런 관례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느 규칙을 보고 어느 법령을 봐도 이건 호선하게 돼 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은 선거관리위원회로 했지만 실제 또 호선해서 바로 그분이 뽑힌단 말이죠. 예. 이 부분도 사실 차제에 아예 규칙이나 법에 넣어서 정말 명실상 공이 호선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여당께 부탁 말씀 올리면 국회가 행정부와 청와대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고 때로는 협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파트너를 인정을 해 주십사. 안 하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 저거를 너네 단식을 해라. 예. 아예 완벽한 단식을 해라. 간헐적 단식이 아니고 진짜 단식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정치인으로서 누가 제대로 단식하라고 그럽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게 그런 게 깔려 있는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5시간 30분만 단식하고 뭐 또 릴레이 한다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뭐 청와대하고 여당이 동조 단식하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항의할 대상을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이것이 과연 정치권에서 공동으로 이런 통치 형태나 국정 운영을 막아야 되느냐. 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느냐.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단식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이런 농성의 형태를 보고 예.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 뭐 단식 투쟁도 뭐 할 수 있죠. 뭐 장애 투쟁이 아니고 또 국회에서 투쟁하면서 농성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할 만한 이유도 충분히 되고 그런데 이제 릴레이 단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해서 그렇죠. 뭐 계속 물어보면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표현이 좀 그러니까 농성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농성. 윤 대변인은 단식조에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저는 그럴 만한 위치가 안 돼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니 건강을 단식조에 위해서 포함돼 있으면 끝나고 내가 밥 사드리려고. 그런데 현근택 부대변인 그 청와대 입장은 문 대통령이 할 만큼 다 했다 이런 입장인데 네.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인사청문회라는 게 이래 청와대에서 국회 보내면 20일 내 하게 돼 있고요. 20일 지나면 다시 10일 내 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난달 21일 날 발부했고 그러면 사실 1월 9일 날 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럼 했으면 돼요. 예. 해가지고 사실 의혹을 밝히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되는 게 이제 공명선거 특보라는 부분인데 이제 선거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특보라는 게 사실 보면 굉장히 뭐 꼭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역할이 있으면 그냥 주기도 합니다. 그분은 예. 알지도 모르고. 그러게 이 부분은 사실은 사기를 확인해봐야 되는데 따지면 됐었거든요. 그다음에 10일 또 했는데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송부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또 재송부를 했고 그렇다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안 한 야당이 문제인 것이지 제가 보기엔 뭐 정부와 여당에서는 할 만큼 했다라고 봅니다. 예. 최경철 의원은 지금 자유한국당 투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와대의 기류는 인사에 대해서는 야당 눈치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예. 사실 뭐 기자들 눈치도 별로 안 보는 것 같은데 사실 그만큼 인사에 지금 대해서 청와대 출입하고 계시죠? 예, 그런 눈치 인사에 안 대해서 봅니까? 예? 눈치 안 봐요, 기자들? 그렇죠. 뭐 사실 임종석 실장이라든가 예. 그 한병도 정무수석을 다시 특보로 불러들인 것만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회전문 인사로 예. 불릴 수 있는 것인데 예. 더구나 나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바로 몇 주 만에 현역 실장과 현역 정무수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휴가 수준이죠. 그렇죠. 특보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현역 실장과 현역 정무수석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인데도 그러한 인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결심하시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 발표를 할 때마다 청와대의 얘기는 이것은 인사권자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 결국 인사권자의 뜻은 인사권자의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별로 코치를 받는다든가 야당의 눈치를 본다든가 이런 것이 예.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야당에서 이렇게 아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처럼 간헐적 단식 이런 것처럼 국민들에게 좀 우스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투쟁 방식을 보여주니까 결국 청와대의 원사이드한 행동 그리고 예. 원사이드한 정책, 원사이드한 인사는 앞으로 저는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우려됩니다. 지금 저 지휘관의 작전 실패인데
지휘관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휘관 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께서 지금 전선을 너무 확대해요. 예. 사실 뭐 이런 그 사안은 조금 그 저강도의 투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것마저 고강도의 투쟁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예. 손혜 의원 투쟁도 안 되고 신재민, 김태우 뭐 이런 그 투쟁마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지휘관의 작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정태근 의원 한 말씀. 예, 그 우리 현 대변인이 청와대하고 여당에서 할 만큼 했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면 협치를 하자는 얘기를 꺼내질 말란 말이에요. 대통령도 왜 연두 기자회견하면서 협치하겠다고 얘기하고 여당 대표도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든 자유한국당이 작전 실패가 아니라 작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능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뒤늦게 그럼 청문회 하겠습니다. 했더니만 청문회 경과 기간이 지났으니까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그걸 청와대에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경과 기간이 지나도 청문회 하면 되지 왜 안 하냐면요. 예를 들면 지금 너무 야당이 무능하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각 광역단체마다 지금 예비 타당성을 면제하는 예산 사업들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하나씩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가능한 얘기냔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협치를 정말 하겠다고 얘기하면 이번에도 야당 니들 좀 문제가 있지만 우리 마지막에 청문회 받아주겠어. 이게 협치의 잔세라는 거예요. 자, 혁은택 대변인. 짧게 할게요. 한마디 안 들으셔도 제가 예비 타당성 그랬어요. 조사하고 협치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예비 타당성은 사실은 어느 지역이든지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자기 지역 사업할 때 요구하는 거예요. 여야 관계 없는 얘기고요. 아니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권한이 있는데 그것을 국가재정법상에 이러한 경우만 면제할 수 있다는데 그렇죠. 예외 규정이 대통령께서 먼저 면제해서라도 사업들을 진행하시겠다라고 그 발표하는 것이 의회를 존중하는 거냔 말이에요. 아니 그거는 여야를 떠나서 지역에서 요청만 하는 것이지 그게 협치를 깨겠다는 거 아무 관계 없는 것이죠. 지금 인사청문회를 만약에 하기로 합의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협치를 깨는 게 되겠지만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에 안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그 인사청문회 합의를 했을 때 그 합의를 깬 게 오히려 더 문제인 거죠. 아니, 그 자세가 협치를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자세는 모르겠는데 저는 예산 협치를 하는 면제하고 것은 협치는 전혀 관계 없는 의회나 거죠. 야당을 배려를 해서 정말 힘을 합쳐서 하자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으면 다 피해가겠다? 이건 협치의 그럼 자세가 법정 기한은 관계없이 그럼 야당이 하자고 할 때 그럼 인사청문회 아무 때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유한국당 문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이 정해놓은 게 있으니까 싸우지 기간 내에 마세요.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싸우지 말합니다. 예, 그 논란 관련해서 두 분이 하실 만큼 얘기한 것 같은데 윤기찬 대변인 어떤 말씀? 짧게 하셔야 돼요. 정확히. 예. 저희가 하기로 했어요. 그 홍 원내대표님하고 아마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또 다른 야당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한 거예요. 저희가 안 한 게 아니고 청문회를. 그래서 여당에서 안 받아준 거야. 받아주기로 했다가 안 받아준 거. 요거 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고 그게 아니고요. 청문회 하기로 해서 다 왔어요. 민주당 우리 당 사람들은 왔는데 안 온 거예요. 아니 그건 처음이고요. 처음에 저희가 청문 요청을 철회를 요청했다가 처음에는 저희가 보이콧한 건 맞아요. 근데 다음에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하기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당이 안 받아주신 거예요. 하기로 했다가 증인 문제도 저희가 다 양보했어요. 인사 비서관 증인 철회하겠다. 그다음에 행정관 다 철회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기간이 지나서 이미 20일, 10일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자유한국당 내부 한번 더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